지금까지 우리는 펑터에 대해 익숙해졌습니다. 박스 A가 있고 함수 A에서 B로 가는 게 있으면 F맵을 적용해서 박스 B를 얻습니다. 화살표 방향과 변환 방향이 같죠. 그런데 오늘은 이 직관을 완전히 뒤집는 개념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펑터를 다시 정리해 봅시다. 박스 A가 있고 A에서 B로 가는 함수가 있으면 F맵을 적용해서 박스 B를 얻습니다. 화살표 A에서 B가 박스도 A에서 B로 변환시킵니다. 방향이 같죠. 이것을 코베리언트 펑터라고 합니다. 코는 함께라는 뜻입니다. 화살표와 함께 움직인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박스 A가 있고 함수 A에서 B가 있습니다. 그런데 F맵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박스를 변환하려면 오히려 역방향 함수, 즉 B에서 A로 가는 함수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콘트라베리언트 펑터입니다. 화살표를 거슬러 움직이죠. 리더 타입을 다시 살펴봅시다. 리더 RA는 기본적으로 R에서 A로 가는 함수입니다. A가 반환 타입, 즉 출력 위치에 있죠. 이건 A에 대해 펑터입니다. 인트를 반환하는 함수가 있고 인트에서 스트링 함수가 있으면 스트링을 반환하는 함수를 쉽게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입력 쪽, 즉 R은 어떨까요? 입력 쪽에 초점을 맞춘 타입을 정의해 봅시다.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오퍼레이션 RA는 A를 받아서 고정된 타입 R을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오퍼레이션 타입의 대표적인 예시를 봅시다. 첫 번째는 프레디킷입니다. A에서 불 타입이죠. 어떤 값을 받아서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합니다. 두 번째는 시리얼라이저입니다. A에서 스트링 타입이죠. 어떤 값을 받아서 문자열로 변환합니다. 두 경우 모두 타입 변수 A가 입력 위치에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문제 상황을 봅시다. 정수를 위한 수러가 있습니다. isIf는 int에서 불러가는 함수죠. 그리고 문자열을 정수로 바꾸는 함수가 있습니다. length는 스트링에서 int로 가는 함수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isIf의 로직을 문자열에 재사용할 수 있을까요? 문자열의 길이가 짝수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두 함수를 합성하면 됩니다. isIf은 컴포즈 length를 보시죠. 스트링이 들어오면 먼저 length가 int로 바꾸고 그 다음 isIf니 불로 바꿉니다. 결과적으로 스트링에서 불로 가는 새 함수가 생깁니다. 여기서 일어난 일을 자세히 분석해 봅시다. 시작점은 오퍼레이션 불 int였습니다. int를 위한 수러죠. 그리고 스트링에서 int로 가는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결과는 오퍼레이션 불 스트링, 즉 스트링을 위한 수러가 되었습니다. int에서 스트링으로 매핑했지만 사용한 함수는 스트링에서 int로 갑니다. 방향이 뒤집혔죠. 펑터를 파이프로 비유해 봅시다. 코베리언트 펑터, 즉 일반적인 펑터는 출력 쪽에 새 파이프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물을 생산하는 기계가 있다고 합시다. 출력 쪽에 필터를 추가하면 정수된 물을 생산하는 기계가 됩니다. 출력을 후처리하는 것이죠. 반면 콘트라베리언트 펑터는 입력 쪽에 새 파이프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물을 소비하는 기계가 있다고 합시다. 입력 쪽에 전처리 필터를 추가하면 더러운 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기계가 됩니다. 입력을 전처리하는 것이죠. 입력 쪽에 어댑터를 추가함으로써 기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소스 쪽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수학적 정의를 살펴봅시다. 일반적인 펑터 F는 사상 F가 A에서 B로 갈 때 FF를 FA에서 FB로 매핑합니다. 방향이 같죠. 반면 콘트라베리언트 펑터 G는 같은 사상 F에 대해 GF를 GB에서 GA로 매핑합니다. B에서 A로 방향이 뒤집힙니다. 이 다이어그램을 보시죠. 아래 카테고리 C에서 B에서 A로 가는 화살표 F가 있습니다. 중간에 반대 카테고리 C5에서는 화살표 방향이 뒤집혀서 A에서 B로 가는 F5이 됩니다. 위에 카테고리 D에서 펑터 F를 적용하면 FA에서 FB로 가는 FF5이 됩니다. 이것이 콘트라베리언트 펑터가 반대 카테고리를 통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반대 카테고리 C5B라고 표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카테고리 C의 모든 화살표를 뒤집은 것입니다. 객체는 그대로이고 화살표 방향만 반대가 됩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콘트라베리언트 펑터는 반대 카테고리에서 오는 일반적인 코베리언트 펑터입니다. F가 C5에서 D로 가는 펑터인 것이죠. 하스켈에서는 이를 위한
타입 클래스가 있습니다. 펑터가 아닌 콘트라베리언트라는 별도의 타입 클래스입니다. 화면의 코드를 보시죠. 클래스 콘트라베리언트 fwhere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콘트라맵 함수를 정의합니다. 콘트라맵의 시그니처를 자세히 봅시다. 첫 번째 인자는 B에서 A로 가는 함수입니다. 역방향이죠. 두 번째 인자는 FA 입력 컨테이너입니다. 결과는 FB 출력 컨테이너입니다. 역방향 맵을 사용해서 FA를 FB로 변환합니다. 일반 F맵과 비교하면 함수의 방향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퍼레이션 타입의 콘트라베리언트 인스턴스를 구현해 봅시다. 오퍼레이션 array는 A에서 R로 가는 함수를 감싸는 new 타입입니다. 콘트라맵의 구현을 보시죠. F는 B에서 A로 가는 매퍼 함수입니다. G는 원래 함수로 A에서 R로 갑니다. 새 함수를 만듭니다. gcompose F, 즉 G와 F를 합성합니다.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흐르는지 봅시다. 입력 X가 들어옵니다. 타입은 B입니다. 먼저 F가 X를 받아서 A로 변환합니다. 그 다음 G가 그 A를 받아서 R로 변환합니다. 파이프라인이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결국 gcompose F는 B에서 R로 가는 함수가 됩니다. 여기에 영리한 단순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합성지 컴포즈 F는 F를 G 앞에 놓습니다. 표준 합성 연산자 컴포즈는 두 번째 함수를 먼저 받습니다. 콘트라맵은 사실상 합성의 인자 순서를 뒤집는 것입니다. 그래서 콘트라맵 이퀄 플립 컴포즈, 이게 전체 구현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왜 굳이 역방향으로 매핑해야 하죠?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적응, 즉 어댑테이션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특정 도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수를 처리하는 함수죠. 그리고 범용적인 입력이 있습니다. 제이슨이나 제네릭 객체 같은 것이죠. 콘트라맵을 사용해서 어댑터, 즉 파서를 도구 앞에 붙입니다. 이제 특정 도구가 범용 입력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많은 것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수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핵심을 정리해 봅시다. 코베리언트 펑터는 A에서 B로 가면 FA에서 FB로 갑니다. 후처리 출력 측면이죠. 하스켈에서는 펑터 클래스입니다. 콘트라베리언트 펑터는 A에서 B로 가면 FB에서 FA로 갑니다. 전처리 입력 측면이죠. 하스켈에서는 콘트라베리언트 클래스입니다. 실용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타입 변수가 반환 위치에 있으면 그것은 펑터입니다. 예를 들어 R에서 A, 여기서 A가 출력이죠. 타입 변수가 인자 위치에 있으면 그것은 콘트라베리언트 펑터입니다. 예를 들어 A에서 R, 여기서 A가 입력이죠. 이 규칙만 기억하면 어떤 타입이 어떤 펑터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첫째, 직관적으로 콘트라베리언스는 입력을 전처리하는 것입니다. 둘째, 수학적으로 사상의 방향을 역전시킵니다. A에서 B가 FB에서 FA가 됩니다. 셋째, 코드에서 콘트라맵은 전합성을 사용합니다. gcompose F로 후합성이 아닙니다. 넷째, 실제 사용 사례는 수러, 소비자, 직렬화기, 옵저버 등입니다. 지금까지 출력 쪽만 있는 코베리언트를 봤습니다. 입력 쪽만 있는 콘트라베리언트도 봤습니다. 그런데 화살표 타입 A에서 B는 양쪽 모두 있습니다. A를 소비하고 B를 생산하죠. 이 둘을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프로펑터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